자, 이제 TDR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TDR은 우리가 이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에서 이 개발권을 양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 제도, 이전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TDR을 보게 되면 어떤 지역이 있겠죠? 자, 이 지역에서 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우리가 보전 지역 또는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보전 지역은 토지 자원 보존을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발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돼요. 이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그러면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또 개발에 따르는 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이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는 이렇게 한쪽은 이익 얻고 한쪽은 손실을 얻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있어서의 이 형평성의 문제를 우리가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뭐가 된다? TDR이다. TDR. 자, 그러면은 여기는 손실을 입는데, 문제는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소유권과 이 개발권을 분리를 합니다. 이 개발권을 우리가 분리하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는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개발권은 쓸모가 없어요. 이 권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이 시장을 통해서 이 개발권을 개발 지역에서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 매각을 함으로써 이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돼요. 이것을 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TDR입니다. 그래서 TDR은요, 미국 뉴욕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처음 초기에는요, 우리가 문화재 보호, 우량 농지 확보,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 역사적 유물 보존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지만은 최근에는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발 지역에서는 이 토지 이용 밀도 같은 공적 규제, 자, 이 토지 이용 밀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용적률인데, 이 토지 이용 밀도 같은 이 공적인 규제가 강화가 돼야 되고, 또 이 지역의 지가가 너무 높아야 돼. 지가가 돼야 이전 가능한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이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는데,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한선을 설정을 하죠. 자, 그럼 이 개발 지역에서의 상한선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다. 그럼 50% 가지고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안 되죠, 법적으로. 그럼 개발권을 사와야 돼. 개발권을 사오면 올수록 그 개발권의 수만큼 점점 용적률은 약간씩 높아져서 건물이 고층화됩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을 시장을 통해서 매각함으로써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누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이 이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 지역에 용적률을 상한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권을 매입을 함으로써 이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3번 출제를 우리가 또 한 제도죠. 그래서 이번은 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264페이지 부동산 관리. 자, 여러분 관리는요 최근에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매년 출제를 했는데 작년에는 2문제 출제했거든요. 하여튼 부동산 관리는 우리가 매년 또 한 문제 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잘 또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관리는 우선은 취득을 해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보존, 부동산의 유지, 부동산에 있어서의 또 우리는 개량 또는 부동산의 운용에 관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은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이용하고 또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것인가 이걸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나오죠. 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을 보면은 우선은 우리가 도시화 형상으로 인해서 인구가 도시로 계속 집중을 합니다. 인구가 계속 도시로 집중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집가는 상승합니다. 집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집가는 오르니까 건물이 점점 고층화돼요. 그래서 도시 내에서 단독주택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 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건물이 고층화됨으로써 이러한 대형 건물에 대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고층화된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대량의 임차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 부재 소유자의 요구의 증대로 인해서 또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자, 또 작년에 여기서 또 정답 물었죠. 자, 시험에 우선은 하나하나씩 요즘 뽑아오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 그 작년, 재작년, 2년 또 영속조 출제를 또 했었죠. 복합 개념. 2년 연속도 출제인데 이 복합 개념에 따라 부동산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술적 관리, 작년에 여기서 정답을 또 정답 지문이 또 여기서 물었죠. 기술적 관리에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런 용어가 나오면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그럼 기술적 관리는 이 물리적 형상에 있어서의 유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물리적, 기능적 측면에서의 하자, 흠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물리적, 기능적, 기술적 측면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를 기술적 관리입니다. 자, 그럼 토지인 경우는 어떤 경우 있죠? 토지인 경우는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경계를 우리가 확정을 한다든지 또 경사진 토지에 서서 우리는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사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 이거 설치해서 출입을 금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건물에 서서는 청소 소독하는 위생관리, 건물의 각종 기계나 기구를 수리, 운전 보수하는 설비 관리, 방범 방제 안전 대책과 관련된 보안 관리,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해 주기 위한 이 보전 관리, 4가지 관리가 있어요. 자, 경제적 관리는 경영 관리입니다. 자, 부동산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총수익에서
총수익에서 운영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관리입니다. 자, 토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낮이 상태에 있는 토지를 활용하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로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고, 건물인 경우는 특히 수익성 부동산인 임대형 건물에 있어서의 손익 분기점을 파악을 한다든지 인력 배치 등을 통해서 인력 비용을 절감을 해야 돼요. 인력 관리.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입니다. 건물에. 그리고 수입, 지출에 있어서의 수지, 회계 관리 뭐 이런 게 있겠고, 자, 법률적 관리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하자를 제거해 주기 위한 관리인데, 자,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도난, 불법 점유는 토지 도난 당한 거거든요. 그럼 토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불법 점유를 막기 위해서 뭐죠?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를 한다든지, 또 이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을 하죠. 법률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이용 가치를 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권리관계를 확인 조정하는 게 토지의 법률적 관리. 건물은 임대차 예약이나 계약상에 있어서의 계약관리, 또 건물 옥상에 광고판 있죠, 이런 거, 기타 시설물 이용에 대한 계약관리, 이런 것은 전부 건물의 법률적 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작년에 기술적 법률적에서 또 출제를 또 했어요. 25회, 26회 2년 연속 또 출제를 여기서 지문을 뽑거든요. 정답 지문 물었고, 또 여기서 지문 하나 나오면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죠. 뭐가 나오냐 하면 관리, 주체. 부동산 관리를 누가 관리하냐. 이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으로서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가 있어요.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에서 또 여기서는 특히 장단점에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물어요. 예? 장단점에서 정답을 많이, 지금 3년 연속 또 출제를 하고 있죠. 작년에는 또 혼합 관리에서 정답 물었거든요. 3년 연속 또 여기서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가 관리는요, 직접 관리, 직영 관리, 자치 관리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소유자 본인 또는 한두 명의 자가 관리 요원을 두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오래된 정통적 관리 방식입니다. 장점으로서는 뭐죠? 본인이 직접 관리하니까 입주자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이 지시 및 이 지휘에 대한 통제력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고, 또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자가 관리 요원에 대한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높고,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요거죠.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는 장점. 이 질문이 좀 많이 내거든요. 주의해 두시고, 단점은 관리의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기가 쉬워요. 또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정 때문에 임대료 경쟁이 어렵다. 또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인건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위탁관리는 간접관리, 외주관리라고 해요. 이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대형 건물의 관리에 적합한 방식이죠. 장점으로서는 전문가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가 관리하니까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어요. 또 관리 업무의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방지되고 관리 비용이 저렴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 단점으로서는 위탁 관리 요원들에 있어서의 인사 이동이 자주 바뀌게 되면은 관리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위탁 관리 회사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위탁 관리 요원들의 부동산 설비 애호정신 낮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 단점이 있어요. 자, 혼합 관리는 뭐죠? 작년에도 정답 물었는데,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뭐죠? 이행되는,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과도기적 관리예요. 과도기에 유용하다. 그리고 위탁 관리에 또 편의. 시설 관리는 위탁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위탁 관리의 편의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위탁 관리는 어떻게 돼요? 시설 관리는 위탁하고 경영 관리는 본인이 뭐 한다? 직접 관리해요. 그래서 위탁 관리, 시설 관리, 이 부분 위탁이다. 이 부분적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인데, 위탁 관리는 요거는 부분 위탁이 아니라 관리 업무, 요거는 전부 위탁하는 방식. 큰 차이점이 있죠. 자, 또 단점은 뭐가 돼요? 여러분, 관리상 운영이 잘못되면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방식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돼? 책임 소재. 자가 관리 요원, 위탁 관리 요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책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어떻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 요거 정답 2번 물었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에서 정답증을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23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25회, 26회 계속 출제한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또 하나 뽑죠. 또 하나 또 뽑는 게 또 있어. 또 전문가적인 관리 영역에 따라 뭐가 나오죠? 또 시설 관리. 시설 관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관리가 건물 및 임대차 관리가 있고 또 자산 관리가 있는데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느냐. 요걸 또 자주 출제하네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 267페이지 밑에 나오죠. 자,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 사용자에 있어서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소극적 관리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형태에 있어서의 소극적 관리인데 어떤 게 있어요? 시설 관리는 말 그대로 자, 뭐 한다? 청소, 건물에 있어서의 청소 관리, 또 에너지 관리라 그랬지. 또 뭐가 있어요? 설비 관리, 기계, 기구 등 수리, 운전, 설비 관리, 뭐 이런 거. 에? 이런 건 전부 무슨 관리? 시설 관리에 속해요. 자, 자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기업의 부재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여기는 적극적 관리예요. 적극적 관리. 그럼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할 것이냐. 또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른 관리,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언제 재투자할 거냐, 언제 재개발할 거냐, 이러한 결정이라든지 또 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 이런 건 전부 자산 관리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또 출제를 합니다. 최근에 24, 25, 26, 3년 연속 또 출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임대차 활동이 나오는데, 자, 269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활동은 임대차 부동산의 임대차 활동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자, 임대차 활동에 있어서 임차인을 선정을 해야 돼요.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 자,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뭐죠? 우리는 가능 또는 잠재 매상고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공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사무실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목적에 맞느냐,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럼 임차인을 선정을 하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임차인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권리. 임대인은 의무를 가지고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무와 권리 관계를 명시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냐, 이걸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임대료 얼마 결정해야 되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 임대차 유형이 나오죠. 이게 또 가끔 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임대차 유형. 거기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조, 그로스거든요. 그로스는 조를 총, 임대차. 여기는 뭐에 적용하죠? 조임대차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합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총 임대료를 줘요. 총 임대를 주면요, 임대는 그걸 받고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납부하는 그러한 방식이 조임대차입니다. 자, 근데 순임대차는 뭐죠? 순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에 영업경비는 뭐 한다?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1차 순임대차는 뭐죠? 자, 여러분 1차 순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편익시설 비용 더해주고요. 기타 특별부가금, 뭐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게 있잖아요. 특별부가금 더해주고 또 세금을 더해주면 1차야. 그럼 2차는 1차에다가 뭐를? 1차는 세금을 더해줬는데 여기다가 뭐를 더해준다? 화재, 보험료 이걸 더해주면 2차가 돼. 3차는 또 이 2차에다가 또 뭐를 더해주면 돼? 유지, 수선비를 더해주면 3차가 되는데 문제는 이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이다.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비율. 자, 이 시험 문제 작년에 또 출제했죠. 최근에 또 3번 출제된 지문이 나오죠. 요걸 출제를 많이 해요. 왜냐?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하거든요.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자, 총 수입이 1,000만 원까지 임대료 나 100만 원 주겠다. 할 수 있죠. 그게 무슨 임대료? 기본 임대료. 월 임대료에는 이 기본 임대료에다가 뭐를 대줘야 돼? 기본 임대료에다가 뭐를 대준다? 추가. 그 총수입 일정 부분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부분에선 추가 임대료 주겠다 하죠. 비율 임대차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자, 부동산의 이제 유지 활동인데 세 가지 있죠. 자,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하는 일상적으로 행하는 유지 활동이 있고, 자, 시험에는 예방적인 시험에 벌써 4번 나왔거든요. 자, 사전에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시설을 뭐 한다? 장비를 어떻게 돼? 정비, 교환하거나 수리하는 활동에 사전적인 어떻게 돼? 유지 활동이 예방적 유지 활동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는 사후적인 유지 활동을 뭐라고 하죠? 대응적 유지 활동인데 이 세 가지 유지 활동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적 유지 활동인 예방적 유지 활동이 중요하다. 예방적을 좀 주의해서 보시고, 그리고 보험에 가입을 해서 장부 처리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소유자에게 보고하는데, 보험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보험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 보험 대표적인 게, 부동산에 관련된 보험 대표적인 게 생각 딱 나오는 게 화재 보험료 아닌가요? 건물 화재 보험료. 예? 화재 보험료인데, 우리 친구가 아파트 불났어요. 근데 본인이 불 안 냈거든요. 위에서 불났어. 우리 친구 집이 밑에 있는데 위에서 불나니까 이걸 뭐를 해야 돼? 와서 물 뿌리잖아. 물 뿌리는데 이 친구가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이사 왔는데 복층이야. 올 수리를 다 했어. 에? 사고 왔으니까 올 수리 다 하고 가전제품 다 바꾸고 가구 다 바꿨는데 그 돈이 1억 들었대요. 다 바꿨는데 근데 물 때문에 다 망가졌어. 근데 보상은 얼마? 3천만 원. 뭐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드는 보험 3천만 원밖에 보상이 안 된대요. 누가 보상해줘야 돼? 불난집에 해줘야지. 이 주인 나타나지도 않아. 전세 준 사람이 불냈지만은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 열받잖아요. 친구가. 야, 소송해서 정신적 유죄로 1억 5천 소송해라. 소송 지금 중요해요. 승소합니다. 얼마 받으냐 이게 중요한데 조정 딱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1억 5천 하니까 1억 합시다. 1억 합시다. 안 돼. 1억 5천 받아야 돼. 내가 보기엔 한 1억 2, 3천 받을 것 같아. 그럼 이기면 집주인이 줘야 되는 건가요? 불난 집주인? 집주인이 줘야지. 전세에 들어간 전세 들어간 사람이 왜 줘? 그건 구상권을 행사해야지. 집주인이 그럼 집주인이 구상권을 행사해야지. 하여튼
집주인한테 우리는 소송을 해야 돼. 재수없지. 그러니까 말을 좀 싸가지 없게 하면 안 되지.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얼마? 7천만 원 줄 거야. 1억 3천 줄 가까이 주자. 소송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민사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화재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는 보험료 아끼다 보니까 불이 많이 나요. 특히 시장 같은 데 보면은. 근데 또 미국 옆에 대만이나 일본은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임대료 손실보험이라는 게 있어. 우리는 가입을 안 할 거야.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지진이나 홍수 등의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이런 보험이 있어요. 임대료 손실보험. 그러면 뭐가 돼? 건물이 파괴되거나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지. 예? 재해가 인해서. 그러면은 본인은 대출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매월 원금 이자 갚아 나가고 또 뭐를 갚아야 돼? 보험료도 납부해도 세금도 내고 나갈 돈은 있잖아 매월. 그런데 그 나갈 돈은 있는데 돈 들어온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건물주는 파산이야.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임대료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임대료 손실 보험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뭐 얼마더라? 그 여러분이 요즘에 그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에 거의 뭐 8, 90% 가다 보니까 이 집주인들이 어떻게 돼요? 돈을 안 갚고 그래도 뭐 하는 경우 많아요. 경매 넘어가는 돈 안 갚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있으니까 그걸 또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간 어떻게 돼? 전세 사는 사람은 안심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모기지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또 모기지 보험 처음 들어보죠? 있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가입이 안 돼. 돈 많으니까. 돈 적은 사람, 그러니까 주택 가격 얼마, 소득 얼마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해당한 사람은 모기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사를 갔는데 전세금 안 준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주고 본인 보험회사에서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구상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신경 쓸 거 없어. 그 보험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기지 보험이라는 게 있어. 부동산에. 모기지 처음 들어보세요? 모기지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우리는 상당히 적거든요. 여러분 우리 저 계약서 쓰면은 여러분 아파트 매매 계약서 쓰면은 써보신 분은 A4 용지 한 장 아닌가요? A4 용지 한 장 도장 찍고 그거 아닌가요? 웃기는 거죠? 네? 그러면 아파트 여러분 여기서 12억 계약을 했다. 12억짜리 아파트 계약을 해서 수수료, 예? 예를 들어서 수수료 300만 원 줘야 된다. 아까워요. A4 용지 한 장 여기 찍는데 한 게 뭐 있냐. 할 수 있지. 그런데 외국은요. A4 용지 한 장이 아닙니다.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A4 용지. 그러니까 미연에 사고 발생을 다 방지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80페이지니까 어떻게 돼? 수수료가 비싸죠.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죠. 보수가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0.9% 최대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최대 10%입니다. 인도는 6%입니다. 예? 비싸죠. 비싼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 비싸요. 예? 중국 그것도 웃기는 동네입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중개수 싸다고 소문났어. 예? 중국인은 오잖아요. 중국 가서 50억짜리 거래계약 체결했어요. 50억인데 요건 인정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1억입니다. 1억? 야, 중국은 요거 3억인데 1억? 바로 현금 안 줍니다. 카드로 결제버립니다. 예, 카드. 50억 있죠? 50억 수수료 딱 해서 카드 51억 그래 끊어버립니다. 웃긴 거예요. 현금 없어. 카드로 이체해버려요. 우리나라 부동산 계약하면서 카드로 이체하는 건 난 처음 봅니다. 중국인하고. 카드로 바로 이체시켜버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현금 100억 원을 카드로 끊을 수 있는 인구가 1억입니다. 1억. 아니, 카드로 100억을 바로 끊을 수 있는 인구가. 그러면
천억이죠. 천억 정도 보유한 사람이 중국 인구의 8천만 명입니다. 중국 인구가 20억 되거든요. 8천만 명입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그런데 그 90%는 최하층이야. 그러니 얼마나 이 빈부격차가 심해요. 그 1%가 전 세계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주도, 해운대, 센텀시티.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비싸거든요. 강남보다 더 비쌉니다. 33평 아파트 12억입니다. 제주도. 비쌉니다. 예. 우리나라가 올린 게 아니야. 중국인이 올린 거예요. 이게 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예? 예. 그러니까 저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저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땅이 있지. 그 있는데 그것도 우도에 있어. 야, 얼마죠? 그 공항에 생기고. 근데 땅이 있는데 없어졌어요. 전화가 왔어. 갑자기 땅이 없어졌다고. 아니 진짜 땅은 고정돼서 누가 훔쳐갈 수도 없는데 왜 없어지냐고. 그때 당시 사라예보에도 끄떡없던 땅이 태풍 매미에서 샥 올라와서 해에서 탁 내려오면서 치잖아. 이게 엄청납니다. 딱 해서 땅을 샥 바로 휩쓸어 갔어. 가보니까 없어졌어. 근데 나중에 우도 가면요, 거기 딱 바다로 딱 거기 동굴 넘어가서 바다인데 그거 있잖아요. 넘어가는 그것도 무너진 거야. 야, 진짜. 그래서 그 땅이 지금 하면 엄청난 건데. 자연재해잖아요. 국가가 왜 보상해줘요? 그때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입니다. 세금 안 내야 되니까 없어졌잖아요. 야, 그래서 눈물을 먹어. 지금 후회하고, 왜 그때 매입가 왔느냐. 지금 했으면 엄청난데. 제주 땅값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매, 작년에 경매인데, 그 해안도로 있어요. 이제 그 일출봉 쪽으로 쭉 나와서 구자, 하도 거쳐서 새어 나오는 해안도로 쭉 나오는데 그 해안도로 옆에 땅이 경매 나왔어요. 하나가. 근데 평당 가격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냐면 32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 평가가 1년 전에 했거든요. 32만 원인데 경매 낙찰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32만 원에 100배에 낙찰했습니다. 그 말은 공항에 들어서는 정보가 센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면 뭐 호텔 짓도 하면 돈 된다. 예? 15분 거리거든, 공항에서. 그러니 낙찰 경쟁이 벌어진 거야. 제주도 공항 하나 생기죠? 그럼 지금 관광객의, 예? 지금 관광객의 2배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예? 호텔이 없어요, 호텔. 지금도 부족한데, 호텔이. 그 호텔 지어야 되는데, 그 부지가 해안선 따라서 부지를 확보하는 정쟁입니다. 바다를 보이냐 안 해서 이게 엄청난 땅 가격이 있습니다. 정쟁이지. 그래서. 예? 왜 부모님이 왜 거기 상속을 안 해줬을까? 아니, 진짜. 왜 산에 사는 거야? 산에 무슨 올레길 옆에 뭐 해줘, 그거. 쓸데없는 땅. 올레길 필요 없잖아요, 옆에. 무덤 옆에. 옛날 당근밭. 당근 아시죠? 제주도는 당근 감자거든요. 당근 가서 열심히 그걸 해줬거든. 땅 혹시 상속해주고 열심히 해줬는데. 근데 거기 가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아직은 없거든요. 그 올레길 하고 뭐 거기에 비자림 평쫙 올라가는 길인데 사와 옆에 돈이 안 되는 땅을 상속해줘. 근데 내가 보니까 돈 되는 땅은 어떻게 돼? 입김 큰 사람한테 주고 미리.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제주도 가격이 작년 집가 상승률 1위 19.4%. 엄청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계속 오릅니다. 지금 뭐 평당 지금 아까 33평 12억 하지만요, 나중에 20억 넘어갑니다. 거기는. 수요는 많은데 없었어. 그래요. 거기는 또 건물 고층화 많이 못 시켜요. 태풍 때문에. 태풍 잘못하면 어떻게 건물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 많이 들어요. 건축 설계에 있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 많이 비싸요. 또 자재는 다 어디서 가져와야 돼? 육지에서 가져와야지. 비쌉니다. 1.5배 든다 하더라고요. 평균. 자, 합격하시고 한번 거기 여행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다 공사 중입니다, 요즘에. 자, 그리고 부동산은 아까 우리 건물 한데 건물은 수명이 있어요.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수명이 있는데 건물의 내용연수라고 하거든요. 요걸. 이 내용연수는 수명이에요, 수명. 예? 그럼 건물의 내용연수 하면 간단히 뭐다? 건물의 수명. 그럼 기계의 내용연수 하면 기계의 수명. 내용연수인데, 그러면 건물의 내용연수 하면은 건물의 유용성이 그 본래의 용도나 용법 그대로 이용했을 경우에 그 유용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구 연한을 얘기해요. 건물의 수명인데, 자, 작년에 시험 문제 3가지가 출제를 또 했었죠.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자, 건물을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서 여러분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다 보면은 노후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의 각종 기계나 설비 등을 사용 못한다. 불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을 얘기해. 이 기간을 우리 뭐냐? 건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이 기간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물리적 내용연수.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여러분은 물리적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여러분은? 물어봐야지. 준공에서 철거할 때까지 기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 물리적 내용연수. 아,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우리 주택연금 있거든요. 배우셨잖아요. 주택연금 몇 년? 기준. 84세 기준에서 설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84세까지는 우리 평균 수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많이 늘어났죠? 평균 수명. 그럼 일본은 평균 수명이 몇 년? 90? 그거 거짓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연금이 더 발달했잖아요. 예? 돌아가셔도 신고를 안 해. 사망 신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신고 안 해.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중에 나타날까 걱정되는데 왜냐? 담당하는 공무원이요. 예? 일본에 5명인데 일본 땅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걸 때 전국 다 돌아다녀. 그 5명이. 우리나라는 관리가 안 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진짜 이 사람 살는지. 안 돼. 그러니까 연금은 계속 나오지 매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나중에 확인했더니 다 돌아가신 거야. 일본 난리났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돌아가신 분 다 연금 받고. 그래서 뭐 100세 이상 장수마을도 막 있고 막 다 같이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기회가 또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근데 이게 물리적 내용연수야.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 건물을 사용하면요,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임대료 수입과 또 건물 유지 관리 비용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요. 같을 때가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날 때야.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의 유용성이 지속이 돼서 이 경제적 측면에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 가능한 이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 기간을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해요. 경제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그러면 시험 문제는 요거 작년에 둘 다 출제했잖아요. 근데 그림 보세요.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그 기간이 뭐다? 짧아요. 그러면 요 점 있죠? 이 종기를 지나가면은 임대료 수입보다 뭐가 더 많이 들어가죠?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아직 물리적으로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물의 가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물의 가격 있겠지. 아직 물리적 수명이 남아있잖아요. 아니, 철거할 때 안 됐잖아요. 그럼 건물, 그래도 임대료 수입은 나올 거 아니에요. 유지 관리 비용 많이 들지만은. 그러니까 아직 건물에 철거 안 됐기 때문에 건물에 남아있는 잔존 가격은 있어요. 자, 그리고 기능적 내용연수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기능,
요 물리적 요 상태의 변화는 별도입니다. 이 기능적, 건물의 기능적, 뭐 설비 같은 거 있잖아요. 기능적 측면에서 유효한 기간. 여러분, 아파트는, 여러분, 우리 서울에 가면은 아파트 가면은 뭐가 문제예요? 아파트 여러분 많이 산다고, 본인이 취득해서 그 들어가서 산다. 생각하면 뭐가 문제예요? 거기 가면요, 이 수돗물이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건강과에서 논물이 나오거든. 논물. 그게 인체에 축적이 돼요. 배출이 안 돼서. 각종 질병을 유발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안 좋은 거예요. 그 관이 뭐예요? 옛날. 예? 옛날 뭘로 했어요? 철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해요. 예? 요즘은 뭘로? 플라스틱으로 해요. 플라스틱 관으로.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옛날에 아파트 지으면은 수명이 3, 40년이죠. 지금 지은 지 한 30년 전에 재건축하고 망하잖아요. 지금 짓는 아파트는요, 재건축하려면 7, 80년 가야 돼요. 지금 수명이 75년이에요. 지금 짓는 아파트는. 그만큼 건축 자체가 많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게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까 그 기능적 측면에서 뭐 유효한 기간을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아까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이라든지 또 부주와 건물의 부적응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이 기능적 내용 연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당에 그 모 아파트가 있는데 롯데 아파트라고 있어요. 롯데 사당에 롯데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쫙 진짜 새 아파트로 만들었어. 리모델링해서. 그런데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롯데 아파트 말고 우리는 명칭 있죠? 공동 아파트 명칭을 변경해달라. 동작구청을 상대로 어떻게 돼요? 바꿔달라고 하는데 안 바꿔줘. 예?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롯데 캐슬로 바꿔달라고. 소송해서 승소했어요. 왜? 리모델링하고 돈도 했기 때문에 롯데 캐슬 바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바꿔줘라. 근데 롯데 아파트에서 롯데 캐슬로 바꾸는 순간 아파트 가격이 1억 오른 거예요.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돼? 팔 때를 생각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안 들은 아파트 있잖아. 귀에 안 들은 거. 그런 아파트 분양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 뭐 위례 가니까, 예? 위례 신도시 만들 때 위례는요 하남하고 성남하고 서울 송파 세 개가 연결됐어요. 위례 신도시가. 근데 아파트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잘못 받으면은 뺑뺑이 돌면 잘못 받을 수 있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근데 본인이 그 지역 아파트 신청을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 신청인데 몇 동을 받았는데 그 경계가 어디냐? 그 지역이 하남이야. 그럼 아파트 가격 3억 차이 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네? 그게 02와 031의 차이입니다. 하남, 성남은요, 학군이 안 좋아요. 네? 그 차이가 벌써 3억이에요, 송파하고. 네? 그러면 저기 우리 인천 가는 길에 가면요, 오류 아시죠? 오류요. 약간 가면 삼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 건너편에 이제 리빙 TV가 있는데 삼천리 아파트 그 공장을 해서 아파트 만든 게 있어요. 그 삼천리 아파트에 똑같은 삼천리 아파트인데, 예? 그 어느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 이쪽은 서울, 이쪽은 뭐다? 부천이야. 그런데 아파트는 똑같은 삼천리 아파트인데 가격 차가 지금 4억의 차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같은 평형수인데 그게 02와 031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을 때 잘 봐야 돼 이게. 그래서 그 지역이 위례 같은 때는 확인해야 돼. 그 지역이 분양받는 지역이 서울에 다 포함되느냐 아니면 나눠졌느냐 이거 잘 보셔야 돼. 신청할 때 분양가는 똑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입주해서 가격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사전에 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
하기 전 단계인데 땅만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용지의 상태에 있는데 건물 지을 수 있느냐, 공법상 규제사항이라든지 시장조사, 임대료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공실률이라든지 주변 부동산 공급상 이런 거 다 분석을 미리 해야 돼. 하고 나서 뭘 한다?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가 바로 신축 단계인데, 신축 단계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아직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완공해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이 가장 높이 최고로 나타나는 단계, 이거 22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해서 뭐가 들어간다? 안정 단계로 갑니다. 건물이 장기적, 본격적으로 이제 이용되는 단계로서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속해요. 이때 안정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건물의 관리를 진짜 양호하게 합니다. 좋게 하면요, 건물의 수명은 더 뭐가 돼? 수명은 더 연장됩니다. 건물의 수명은 더 연장돼요. 여러분 가끔 있죠, 우리 건물 보잖아요. 전체 층을 임대해 줄 거냐, 아니면 층을 뭘로 쪼개서 실 단위로 임대해 줄 거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리가 이 안정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리수선 하더라도 언제 해야 돼?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노후 단계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후 단계는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개량 비용을 투입을 하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량을 하지 않습니다. 개량 비용을 어떻게 돼요? 투입을 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계속 가면은 이제 건물이 아까 뭐죠? 철거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건물의 기능, 설비 등이 거의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가는 이 단계를 무슨 단계? 완전 폐물 단계입니다. 자, 작년에 여기서 또 한 문제 또 출제를 했어요. 24회도, 25회도 나오고 26회도 또 출제를 했습니다. 2년 연속 나왔네요, 보니까. 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교재 275페이지에 부동산 마케팅. 자, 이런 마케팅이란 용어는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객,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분 욕구 뭐냐? 여러분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욕구, 뭐 어떤 욕구로 사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욕구를 뭐라고요? 원처. 필요는 니츠인데, 이 고객이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원처, 욕구와 필요, 니즈를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모든 상품의 흐름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둘러싸는 환경은 크게 거시적 환경, 미시적 환경이 있어요. 거시적 환경은 넓은 의미의 환경인데, 뭐 자연적 환경이죠. 부동산 위치가 고정됐으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그리고 경제적 환경, 기술적 환경, 법률적, 행정적 환경 등이 있어요. 또 좁은 의미 미시적 환경으로서는 규제를 하는 정부, 경쟁회사, 경쟁업자라든지 일반 대중인 공중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미시적, 거시적 환경은 여러분들이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으로 구성됐어요. 그럼 이러한 통제가 불가능한 마케팅 환경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은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냐. 그럼 시험 문제는 마케팅 전략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